자, 여러분들, CD 대작이 나왔습니다. Expedition 33. 갑자기 게임기에 튀어나와서 온갖 사기란 상을 휩쓸어버린 엄청난 유망주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33 원정대라는 게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게임이 아닙니다. 게임성부터 음악, 그래픽, 스토리, 거기에다가 생각해볼 만한 인간성에 대한 철학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수준급의 완성도를 갖춘 걸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게임은 사실 우리 인류의 미래를 단편적으로 비추고 있는 일종의 예언서와 같은 작품입니다. 아니 씨발, 어디 하고 게임사에서 만들어서 출시한 주제에 이게 뭔 개소리냐? 뭐 JRP 좀 쓱까고 양놈들 좋아할 만한 막 키 크고 섹시하고 쭉쭉빵빵 여자들 뭐 쓱까고 스타킹 입히고 제복 입히고 만든 게임에 뭔 놈의 예언서 같은 모험시술 하고 자빠졌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게임을 그 정도로 고평가한 데에는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가상세계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찰과 시뮬레이션적인 사고가 녹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게임이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컨텐츠가 아니라 일종의 철학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게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후의 미래에도 아직까지도 똑같이 평면 모니터에서 뭐 키보드랑 게임패드를 막 주물럭거리면서 원시적인 방식으로 이런 종류의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앞으로 30년에서 50년 안에는 소아원 같은 현실 감각 반영 VR 또는 전내 연결 방식으로 현실과 똑같은 수준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기술 정도는 등장해줘야지만 이 인류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그나마 발을 맞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상세계라는 개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게임들은 XYZ 좌표로 이루어진 3D 세상에서 수백만, 수천만 개의 폴리곤으로 만든 그래픽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현실과 유사한 모습을 구현하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키보드와 마우스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가상세계이고, 만약에 진짜 백이 가상세계가 존재한다면,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요? 일단 가상세계라고 불리울 만한 최소 조건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 세상 속에 인간의 모습을 띤 NPC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실제 인간처럼 소통하고 감정을 갖고 대화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만약에 실제로 거의 현실과 똑같은 세계가 존재하고 막 푸른 하늘과 넓은 대지, 불타는 땅, 설산 막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심지어 동물이나 벌레같이 개미 새끼 한 마리조차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사실상의 텅 빈 죽어있는 세계와도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진짜 백이 가상현실의 최소 조건은 인간과 유사한 NPC들이 존재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NPC들은 자신이 NPC라는 걸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여만 해요. 이걸 바로 NPC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적이고 고차원적인 캐릭터를 이 가상현실 속에 구현하면 할수록 이 캐릭터가 자유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모습을 애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 3의 벽, 이 세상은 가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며 나는 실제 인간이 아닌 코드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언젠가는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NPC를 인간답게 만들면 만들수록 자유의지, 그러니까 모험심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상의 불합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상현실의 세상 속에는 미국 초기의 개척시대를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배경부터 환경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이 안에 실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 인간들이 뭐 VR을 끼든 뇌에다가 케이블을 갖다 박든 해가지고 현실과 완벽하게 똑같은 경험을 주는 가상현실 속에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실제 인간과 거의 모든 부분이 똑같은 정도의 NPC가 이런 접속한 인간들을 보고서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 막 동네에 나타나더니 자기 목숨이 막 수십 개라도 되는 거 마냥 막 뭐 시비 걸고 다니고 하루아침 만에 막 근력이 막 2배, 3배로 증가하지 않나? 갑자기 무슨 하늘을 날아다니고 무슨 뭐 핵 쏘고 총 쏘고 이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은 이런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고서 인간적인 NPC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씨발 이게 뭐지? 내가 지금 꿈꾸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NPC의 역설로 가상세계를 현실에 가깝게 만들면 만들수록 플레이어와 NPC 간의 경험하는 세상의 격차 때문에 자신이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NPC들은 점점 더 현실 세계에 대한 위화감과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NPC들이 실제 인간이 접속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서버가 다운되지 않고 켜져 있는 상태라면 자신들이 보았던 실제 유저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이 세상의 모순점을 탐구해 나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사실에 도달하게 되냐면 자신들은 알고 보니 인간이 아니고 가짜로 만들어진 코드, 프로그램 따위일 뿐이고 이 세상은 컴퓨터 칩 속에 가상으로 시뮬레이션된 가짜 현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상현실 속에 구현한 NPC들이 인간적이면 인간적일수록 그들이 실제로 인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실제 인간과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NPC 간에 인식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적인 NPC들을 실제로 가상현실 속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 인간들이 유저로서 이 세상에 접속했을 때의 비현실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인지 저하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실제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는 NPC들이 갑자기 허공에서 유저가 생성되는 모습을 보고서도 자기들의 뇌 속에서는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함으로써 그 경험 차이를 메꾸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치는 뭐냐면 한 번씩 이 NPC들이 공장 초기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존재하는 가상현실을 진짜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NPC들은 언젠가는 위화감을 경험하고 이 세상의 본질을 향해서 내가
내가 실제로는 인간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탑재한 AI인 만큼. 그래서 이런 위화감을 느끼는 개체들을 특정 시점에서 공장 초기화를 시켜버린다거나 아니면 세상의 본질을 탐구하기 이전의 기억 상태로 되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실제와 같은 가상현실 속에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또 문제가 뭐냐면 NPC들의 위화감 감지 능력을 낮추면 낮출수록 비인간적인 캐릭터가 생겨나고야 만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보고서 문제라고 느낄 만한 것 같은 보고서도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되묻게 된다는 거니까. 말 그대로 현실과 똑같은 가상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요소가 가미되고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현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언젠가 가상현실이 실제로 실현되어서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그게 어떤 모습을 띨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단편을 이 33 원정대라는 게임 속에서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이 게임의 스토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의 주인공인 구스타브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짜 뭐 개판인기 그지없는 디스토피아 세계 아닙니다. 바다의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석상에는 숫자가 써져 있는데요. 만약에 나이가 이 숫자보다 하나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먼지가 돼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마다 하나씩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원정대들을 파견해왔지만 그 중에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에 이 숫자는 33에 도달하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040, 030, 050 뭐 그냥 싹 다 뒤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타노스가 자비롭게 느껴질 정도의 노빠꾸 인구수 감축 전략이로군요. 그리고 뭐 중간에 보면은 뭐 애새끼가 뭐 애새끼 짓거리 하고 뭐 저쩌고 하는데 이거 너무 길어서 생각하고요. 결국에 피비린내 나는 투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건 이 세상이 알고 보니 그림 속의 세상이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캐릭터들은 단순히 NPC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가상현실이었고 NPC들을 제외한 실제 인간은 몇 명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되게 민감한 주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인구수라는 거가 게임의 대표 주제인 가상현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 종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수가 줄어들 운명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인류 문명의 인프라 구조가 격변하면서 필수로 요구되는 인력의 규모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잉여 인간이 너무 많이 생겨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 인류의 수는 지금 한 80억에서 대충 한 5억 정도까지 계속 줄어들 거예요. 여기에 막 거대한 음모 담론이나 엄청난 규모의 뭐 정치적, 국제적, 세계적 장치 뭐 어쩐 무슨 막 이런 얘기가 끝도 없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인간 종에게 더 이상 80억씩이나 되는 인구수가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많이까지 복제해낼 필요가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해볼까요? 우리 인류는 지난 100년 동안 1925년부터 2025년까지 인류 규모가 400%씩이나 증가했어요. 과학기술의 눈부신 진보와 병균의 사실상의 완전한 정복, 그리고 인류사 역사상 가장 큰 문제였던 식량 부족 문제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서 해결됨에 따라서 다양한 필수 자원의 과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서 인구수 또한 20억에서 80억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구수의 폭발적인 증가가 일종의 국력 경쟁과 같은 결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가에 내재된 인구수는 곧 해당 국가의 경제력을 견인하는 노동 지수가 되어왔고 그게 결국에는 군사력으로까지 연결되었죠. 한마디로 머릿수가 더 많은 국가가 압도적으로 전쟁이나 경제적인 경쟁 상황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했다는 겁니다. 마치 삼국지에서 조나라가 엄청난 규모의 인구수와 강력한 재생산량을 가지고 100만 명씩이나 되는 군인을 동원하는 게 가능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인구 재생산에 특별한 제어 장치가 없었던 각 국가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국제사회 속에서의 노동 경쟁력 그리고 생산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국민들의 규모를, 인류 수의 규모를 계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인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뭐 똑똑하고 총도 잘 쏘고 싸움도 잘하고 막 이런 엄청난 엘리트들이라 하더라도 그 수가 500만 명, 300만 명에 불과하면 사실상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 국가 안에 인류 재생산 치킨 게임이 지난 100년간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 인구수라는 게 앞으로 인류종이 가야 될 방향성엔 유지 가능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렇게까지 숫자가 많아야만 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간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AI의 등장이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AI는 당신이 집에서 혼자 채소를 키워서 먹고 사는 일을 제외한 모든 일을 대체하게 될 거라고요. 다시 가상현실계로 돌아와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라면 이건 단순히 게임이나 어떤 체험의 범주를 넘어서 가상현실 또한 또 하나의 현실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상현실이 우리의 세상에 가지는 현실 중 하나로서 인정받고 그 안에서 실제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창작 활동을 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상현실이라는 게 실제 현실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 하다 보면 진짜 재밌는 인생 게임을 한 번쯤 만나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의 전성기에는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길드 같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때 나온 얘기가 이게 내 현실이야. 나한텐 이게 현실인데 뭐 로스트아크 네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근데 가상현실이 충분히 고도화되고 이 가상현실 속에서 인생이 실제 우리 육체가 속해있는 현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쾌적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비중을 현실보다 가상현실에 더 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 있어서는 엄청난 수준의
게임의 반대나 어떠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삶이 아니다. 오클러스 VR 끼고 침대에 누워서 뇌파츠 명기한 상태로 가상현실에서 막 리즈를 찍고 검 휘두르고 초특급 백발 엘프 미녀가 나만 봐주는 아름답고 흥미로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다. 이건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 디스토피아적인 사고다. 이런 식으로 반말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수명 연한 내에 반드시 도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걸 하나 꼽자면 가상현실은 인구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인도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 인류 사회는 80억, 100억씩이나 되는 잉여 인간들을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기술과 사회 발전이 있어서 제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그렇다고 뭐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뭐 현대 건설에다가 수주 넣어가지고 뭐 아우슈비츠를 100배 크기로 만들어갖고 무슨 슈와 약산 훈자듯이 인간들을 싹 다 밀어 넣어요? 뭐 시와기야 무슨 뭐 두음세계 아니에요? 이런 건 누가 생각해봐도 엄청난 수준의 심각한 반발을 마주하게 될 솔루션이고, 그게 아무리 인류를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죠. 이런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인류 축소 방안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사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인류의 재생산을 멈추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번식을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면 대충 감이 잡기 시작하죠? 머릿속에서 막 많은 모습들이 지나갈 거예요. 뭐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남녀 갈등, 페미니즘, 성병, 여성 공포증 뭐 이런 것들이요. 이 모든 게 사실 인류의 재생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일 수도 있기도 하고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설마요? 뭐 그런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고 뭐 가정인 분란을 가져오고 인간 사회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줬을 리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런 인구가 재생산을 멈추기 위해서 가상세계를 이용한다고 하면 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가상현실이 인구의 재생산, 즉 남녀 간의 결합과 출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가상현실 속에서의 성경험입니다. 현실 속에서의 쾌락적 요소와 심미적인 만족감을 모두 만족시키거나 그것보다 더 뛰어난 수준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해요. 이렇게 되면 현실에서 막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실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만족스러운 성경험을 가능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현실에서의 육체적인 관계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경험의 현실 가상 간의 단절은 자연스럽게 출산율의 저하로 연결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더욱 나아가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육적 경험의 무감각화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실에서 해야만 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도는 사회활동을 가상현실 속에서도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네이버 웹툰인 연랩전에서도 일부 나오는데요. 루시드 드림이라는 방식으로 꿈속에서 RPG 게임 세상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강함과 제한은 현실 세계의 돈으로 치환되어서 가상현실 속의 영리적인 활동이 실제 현실까지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는 설정이죠. 이처럼 가상현실 속에서 발전시킨 나 자신이나 그 안에서 하는 행위들이 실제로 물리적인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도 사용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일부 현실에서 실현시킨 케이스가 바로 쌀숭이, 로스트아크나 메이플스토리 같은 게임에서 쌀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더 발전되면 그런 종류의 가상현실 노동을 통해서 실제로 전내 연결이나 실제와 똑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VR 기기를 통해서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현실 세계의 화폐로서 지급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온 현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인 세 번째는 바로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 간의 시간 비례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아이디어는 가상현실을 활용해서 인류 중의 재생산을 멈추는 방법에 대한 담론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상현실에서 경험하는 시간 속도가 현실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야만 합니다. 마치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수년이 지나고 막 순식간에 나이를 먹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체감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 간의 시간 대비가 2대1, 3대1, 4대1을 육박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가능해질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감하는 인생의 길이는 훨씬 더 짧아지게 되고, 이는 곧 더 빠른 인류종의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남자고 여자고 가상현실 속에 빠져서 있는 동안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버려서 결혼 정년기랑 출산 정년기를 놓치게 될 테니까요. 이처럼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는 존재이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인구수와 인류종의 관리면에서 굉장히 강한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 4원대는 단순히 게임에서 끝나지 않고 그래픽, 캐릭터, 세계관, 음악 등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른 수준의 미감을 자랑하는 최고 수준의 게임입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스토리라이팅으로 매력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작품들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의 심리와 인간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모사해 놓아서 높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역대급 시나리오 라이터가 한 명 있습니다. 그건 바로 린 유즈라는 사람인데요. 단간론파라는 IP의 팬메이드 게임을 엄청난 규모의 볼륨으로 1인 개발한 최고 수준의 천재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스토리라이팅 능력을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보더라도 최상위권에 위치할 만한 수준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시나리오 라이터로서의 귀추와 주목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다음에 이 단간론파 어나더라는 게임 리뷰할 일이 있으면 영상 만들어 오고 싶네요. 엑스피디션 3 진짜 최고의 게임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며 영상 끝마치겠습니다.